네, 첫 번째 키워드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금리 인하, 뭐 올해 안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였는데 어제 그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되면서 뭐 베이지북 공개되고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표가 이제 두 번째 나오겠지만 네네. 어제 시장을 좀 그래도 받친 거는 약간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온 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네. 컸던 건데 제가 이제 금리 인하 필요 조건이라고 한 거는 네. 이 CNBC 인터뷰에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연준 완전 담당. 그쵸. 연준의 비공식적인 대변인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내리고 가면은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해서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악화가 나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주 내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그 헤드라인 그 PC나 뭐 근원 인플레이션의 숫자만 보면은 그 실업률이 4.2니까 이거만 보면 100bp 내려도 괜찮다. 2년 전이었다면. 네, 2년 전이었다면 이 정도면은 금리 내려 100bp 정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했지만 지금 상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국 연준 내에서도 치열한 지금 논쟁이 있다. 예.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크리스 월러 이사하고 네.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이 두 사람 간의 대표적인 이제 그 비둘기파와 매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 월러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뭐 우리가 아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면은 그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노동자가 그 CEO한테 가서 사장한테 가서 아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급여 올려달라.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가만 올라간다는 예, 급여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정도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아. 이 논리고 이쪽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은 이 관세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올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아,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 연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래서 요거는 지켜보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결국 고용. 고용이 이제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실업률이 한 2번에서 3번 연속으로 예. 계속 안 좋게 나올 때 이제 금리 인하의 조건이 된다. 아, 이 의견들이 엇갈린 게 좀 맞춰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아.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6월 FOMC 회의의 주요 쟁점은 네. 아까 말했던 관세가 이제 물가를 올릴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쵸.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전가되냐? 그랬더니 뉴욕 연준에서 그 오늘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바로 전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전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소비자들한테. 관세로 인한 그 운용 비용 증가를 지금 기업의 약 75%가 네.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네, 미국은 좀 그런가 봐요.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런 게 이제 그대로 이제 조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의 약 3분의 1, 아니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이제 약 45%가 비용을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나머지 뭐 한 제조업의 45%와 서비스업의 3분의 1이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6월 연준 그 FOMC 미팅에서는 지금 이걸 전가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네. 이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리 인하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6월에도 아마 치열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둔화되면 예.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둔화로 이제 가게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나올 때 시장의 반응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가 물가를 얼마나 올리느냐를 놓고 연준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고 지금 뉴스 플로우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안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올라가는 여파가 정말로 미국을 고용을 막 무너뜨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냐를 계속 지금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9월 달 금리 나서 커질 줄 알았는데 혹시 어제하고 오늘 그 차이점 혹시 예측하십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글쎄요, 뭐 저는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진 거 말고는 네. 가능성이 얼마나 제가 달라졌는지. 보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어제 55.4%에서 지금 57%로 조금 높아졌다. 조금. 1%?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네요. 여기까지도 고려를 알고 하는 있기 거군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맞겠지만 예.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해결 한다는 거는 좀 멀리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있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갈 때까지 트럼프가 두진 않겠죠? 설마?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금리 내려라 뭐 그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그 두 번째 네. 키워드 이어가 볼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ADP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불안감을 좀 던졌던 건데 물론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지금 한 달 동안 37,000건 요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갸우뚱하게 하는 숫자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이제 상당히 11만 5천 건 대비해서 3만 7천 건이니까 너무 적게 3분의 1밖에 안 나왔죠. 네, 너무 적게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 트럼프가 이걸 바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근거가.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숫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또 임금 상승률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 자체가 되게 좀 그러니까 고퀄의 잡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저퀄의 잡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고 일단은 뭐 기업의 입장에서도 네. 신규 고용을 최대한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맞죠. 지금 그런 상황이 서서히 이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지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이게 향후의 고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막 채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임시잡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급여도 이제 누군가를 더 좋은 사람 데려오려면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 따른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잠깐 협소한데 네네. 결국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노동부 공식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왔던 고용 보고서가 나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공분이 또 증가하게 되면 ADP 민간 공집회 약간 부족한 부분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예. 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당장은 37,000건이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많이 비껴나간 적이 많더라고요. 꽤. 많았습니다. 예, 네. 실제 고용 보고서 발표됐을 때 그때 그 민간 고용의 데이터가 좀 잘못됐네라고 생각한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서 요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어쨌든 경기 둔화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서비스업 지표도 좀 안 좋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 이제 이날 두 개가 발표됐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S&P 서비스 PMI고 예. 하나는 ISM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숫자가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내렸어요. 네, 그렇죠. 또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ISM을 더 이제 더 높게 쳐주죠. 예. 왜냐하면 이제 S&P 500은 S&P 500이 아니라 S&P는 이제 매출이나 생산만 이제 파악하는 단일 지표고요. ISM은 5가지를 측정하는 이제 복합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걸 더
그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러셀이 그러니까 러셀은 빠지고 나스닥이나 S&P가 오른 이유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한테는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작은 기업들한테는 영향을 준 거거든요. 저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표가 그러니까 지수가 이날 이렇게 갈렸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크로 지표 얘기로 넘어가자면 결국에는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쵸. 예. 네.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는 뭐 그 수급 부분도 있지만 그 나라의 이제 장기 성장 전망도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까지도 같이 약세로 가는. 예.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지표 방향으로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퍼즐이 맞춰지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는 걸 좀 바라긴 했습니다만 이런 프레임으로 떨어지기를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서 떨어지기를 원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겠죠. 네. 나올 거 아마 지표가 주마다 몇 개씩 나오니까 네. 매번 얘기할 건데 제가 볼 때 10년물 4.3%면 이거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올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쵸? 기술주에 대한 상승을 도왔기 때문에 예. 좋아 보인다 저는 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고 저렇게 보면 안 좋아 보이고 이게 생각이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연준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구나 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렇게 틀린 방향성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정반합을 찾아가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채 상한선 폐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채 한도라고 많이 기사에서 접하셨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갖고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아예 부채 한도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게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 두 분의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워런 이 민주당 의원이랑 저 그거 이상했어요. 네. 아니 둘이 막 리트윗을 하면서 되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서로. 네, 그러니까 한쪽은 상당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 사회 약간 사회주의적인 좀 성격이 있으니까 워런.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그 돈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하는 것 같고 결국 이 부채 상한을 계속 두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계속 부채는 늘리는데 왜 지금 이걸 둬가지고 계속 굳이 왜 한도를 둬가지고. 뭔가 이제 그 정부가 셧다운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걸 만들지 말고 그냥 해버리자라는 거죠. 이게 원래 그거잖아요. 2008년도부터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한번 무너져 보니까 네. 너무 그냥 덮어놓고 부채를 막 쌓으면은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랬다고 네, 네. 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재정과 관련돼서 예. 이렇게 좀 해줘야 자기가 마음껏 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부활을 뭐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은 또 자기의 복지 정책을 펼 수 복지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그 큰 법안은 예. 그 사회 보장을 축소했어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 그러네요. 축소하고 뭐 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약간 결은 다른데 일단은 뭐 겉으로는 같이 동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얼마나 늘어날지 참 걱정은 좀 많이 되고 지금 2034년까지 이대로 이 법안 그러니까 BBB가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31조 달러지만 지금 36조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55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네, 전 세계가 문제잖아요. 우리도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추경 네. 막 하고 이랬다가. 네. 예.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가 이제 골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걸 앞서 이야기했듯 이 모든 거를 성장으로 이제 극복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 살 때 빚내서 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빚으로 레버리지 땡겨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우린 성공한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우린 망한 겁니다. 지금 딱 미국의 상황이 그런 거고 그걸 좀 견제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좀 아는 분들께 얘기하면 그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원래 너무 정치적인 도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어차피 해결해 줄 거면 그렇죠. 폐장이 날 것 같고 이 그렇죠. 폐지로 올라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저희만 말도 아니니- 충분히 예, 예. 일리가 있는 저희만 것 아니니까, 같아요.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과거에 그 PTSD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기 마련이고. 어차피 해주잖아요. 어차피 해줄 그렇긴 거기 하죠. 때문에 예.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덴마크가 미국밖에 없어요. 이 법안이 없기 아, 때문에 그래요? 조만간 폐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차피 기축통화국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걸 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필요했지만 네. 지금 약간 철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가 맞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일단 들어는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앞서 이제 이 양당 간의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어디든 부채를 줄인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늘어만 났죠. 다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계속 될 거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소위 킬더빌 이야기가 이제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혐오스럽다는 단어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 트럼프의 핵심인 스페이스X의 그 나사 관련해서 이 제러드 아이식스맨 이분을 이제 후보로 올렸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일론 그분, 머스크가 그분. 본인 측근을 꽂아놓고 예, 나왔는데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나가니까 그 사람을 쳐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백악관의 입장은 이 사람이 민주당에 이제 그 얘기 기부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예. 일단 이 가장 있는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키울 수 있는 파트너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요게 가장 걸렸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이제 재정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건 결국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뭐 미국에 이제 소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네. 반대하거든요 지금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레이달리오 얘기까지 뭐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레이 달리오도 이제 그 CNBC에 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 미국의 이제 부채 위기가 매우 긴급하다 이제 경고를 하면서 네. 이 결국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이제 소득 대비 부채가 이제 아까 말한 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유지돼야 그 부채도 감당이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채팅창에도 이 얘기 딱 하세요. GDP 증가 대비 부채가 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집 그 대출금 갖고 나면 남은 돈 갖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가 이제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자꾸 내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예.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뭐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경제를 진짜 뭐 이렇게 활력을 줘서 살릴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정부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정부 정책을 펼치는 건데 예,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게 쉬우면은 뭐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채가 많은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있지만 그 덜 먹고 덜 쓰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알아서 그렇기 졸라매게 때문에 돼 있죠.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부채가 많아지면서 소비가 안 좋아서 갖고 나오는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잘 버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힘인 게 아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문제됐으면 벌써 어떤 관련기 뭐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그냥 이거는 덜 쓰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가성비 예. 소비 막 이런 쪽으로 예,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 좀 거 있죠. 보니까 예, 있죠. 예. 예. 과거에 비해서 명품 같은 거 예, 덜 그렇죠. 사고 예, 예, 그런 관련된 종목들 주가 좀 빠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 망하면 되거든요. 비자 카드가 왜 사채가 달리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예, 예. 이거 그런 그게 거니까 이제, 그런 예. 거니까. 예. 요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은 또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팔란티어 딱 그냥 네 글자 끝이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몽고디비 실적 발표하면서 네. 몽고디비가 5번째고 이제 이게 4번째인데 그렇죠. 이걸 바꿀까 뭐 하다가 그냥 이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쭉 왜냐면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4번, 5번을 이제 같이 묶어서 좀 보면은 예. 그러니까 몽고디비가 계속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예상 밖의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뭐 시간에서 이제 10몇 % 오르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몽고디비가 기존은 그 안 좋았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하고 하는 원래 플랫폼이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예. 그 노스케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근데 이걸로 곽강을 받다가 이게 지금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회사 자체 서버에 그 이 데이터 플랫폼을 그 몽고디비 걸 가져다 썼다가 이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여기에 대표적인 그 몽고디비 아틀라스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가운데 이게 미스매치가 난 거죠. 이 기존 건 줄고 얘는 늘려야 되니까. 네. 그게 계속되면서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클라우드 베이스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매출이 늘면서 이제 주가도 반응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단순 데이터 플랫폼인 회사와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고 결과를 내는 건 팔란티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몽고디비까지 써야 되냐 이거 그냥. 네. 그냥 AI 도입해서 그러네요. 팔란티어를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몽고디비의 이제 그 경쟁사가 아마존, 예. 오라클, 예.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 데이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번들 형태로 싸게 내놓든가 가격 경쟁력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어디 것든 써도 그러네요. 그냥 이 분석을 잘하는 데만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따가 이제 실적 이야기는 하고 그 팔란티어를 왜 냈냐 하면은 네네. 어제 장중에 5% 넘게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장중 5% 넘게 빠지다가 마이너스 2에 끝났는데 이게 예. 어떤 거냐면 원래 이 앞전에 이제 7% 올라갈 때 뉴욕 타임즈에서 팔란티어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팔란티어를 맞아요. 계속 도입해서 뭐 일 쓰고 많이 있다. 시켰다면서.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수혜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다시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민주당 쪽 그 인사들하고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가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 네,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이제 약간의 이제 뭐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그게 그 원래 안 가져가는데 네네. 이렇게 좀 비난을 한 거죠. 비난을 하니까 그 팔란티어는 그냥 데이터를 연결해서 예.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분석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를 파는 거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파는 거지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긁어 와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파는 게 아니다. 어디에 다른 데다가 뭐 파는 게 아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즈가 여기에 보시면은 웹사이트에 이 서드 파티 요청한 그 근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38개의 서드 파티 요청이 있었다.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들이 팔지. 이 팔란티어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예. 약간의 오해네요, 오해. 네, 예, 그러니까 오해가, 예. 전 세계에 이제 처음에 옛날 그 영국의 그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NHS도,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도,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공격할 때 예. 너무 이제 좀 신비스럽고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이제 연결하잖아요. 데이터를 물리면은 이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쟤들이 그냥 적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 예, 그거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또 우려, 뭐 이런 거를 걱정을 다 했지만, 그럴만 하긴 해요. 네, 예.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입증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실제 그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 비난은 얘가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지금은 이 회사의 정확한 거는 아까 몽고디비처럼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냥 분석만 하는 거다.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팔란티어가 좀 오해를 살 뻔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댄 아이브스가 이 회사가 몇 년 안에 1조 달러가 갈 수 있다. 아, 팔란티어가요? 네, 1조 달러에 이제 갈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갈 수 있다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SNS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이 다른 이 사스 기업이죠.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런 곳은 매출 증가율이 YY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팔란티어는 빠지다가 왜냐하면 돌아섰네요.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제 기존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팔란티어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그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자체가 지금 50%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1조 달러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그 DCF 모델로 이렇게 숫자를 그 매출이 계속 50%씩 늘어난다. 10년 후에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계속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만큼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50%라고 가정을 하면은 2034년 기준 이게 이제 할인을 한 겁니다. 10%를. 그러니까 예. 10년짜리를 10% 할인해서 할인을 하면은 예. 그 현재가가 이제 413. 야. 그러니까 413인데 약 420이 돼야 1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시장에서 이걸 인정해주면 네. 420, 그러니까 413 뭐 어쨌든 1조 달러가 갈 수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 뭐 애널리스트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그 데나이브스가 그냥 헛소리를 한 건 그냥 막 지른 건 아니다. 네네. 다 계산이 있었다. 예, 숫자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근데 이건 뭐 일단 이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뭐 50%가 될 거란 가정하에 이제 그것도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시장이 인정해주면 뭐 주가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제가 어제 팔란티어 샀기 때문에 어제 빠질 때 사기 잘한 거네 쉽게 얘기하면. 왜 좋아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예. 예. 아니 심지어 그 애호망님도 갑자기 채팅을 치셨어요. 저도 팔란티어 있어요라고. 예.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거의 다 보유하실걸요? 아마? 팔란티어는 예. 애호막도 예.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자 몽고디비는 뭐 아까 얘기 다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앞서 말했던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자체 그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 아틀라스의 매출 비중이 지금 72%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예. 역성장할 그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환이
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회사가 이제 기존에 잘하고 있다. 예, 예.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신임 CFO가 새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팔란티어 없으면 대화에 끼지를 못하네요. 소외감 느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라도 천천히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네. 팔란티어 보유하신 분이 4분의 1이나 있어갖고 거의 다 보유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돈을 버신 거죠 일단. 그렇겠죠. 예, 축하드리고요. 좋습니다.